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래 오늘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공지했는데 뭐 계속 이제 세 타임으로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타임에는 지난 시간에 했는 음양오행의 음양이 오행과 사상을 낳고 그 사상이 또 천지의 기운을 또 10개의 천간과 지재 12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60갑자가 어우러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바로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는 게 거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보면 그 책에 지금 20쪽에 보면 있습니다. 20쪽에. 그 20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제가 요거는 들었지. 음양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행과 사상 이야기에 대한 요 내용을 제가 프린트물에 드렸습니다. 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은 요거는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음양을 통해서 그 음양은 이제 이 명리 학문적으로는 음양은 나오기 전에 태극이 무극이라는 게 무극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여자의 깨끗한 자궁의 상태 그냥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무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 우주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가장 압축된 상태 그게 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축 우리가 자축 인묘진 소멸 때 해자축의 개념은 해자축이잖아요. 항상 저 밑에 깔아놓거든. 그 다음에 인묘진으로 시작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축의 단계가 가장 압축된 상태. 원래가 신축년이잖아요. 가장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시작되는 시작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이제 이 무극인 상태에서 우리 태극기가 요래 표시되듯이 그죠? 태극기 음양으로 표시된 거 아닙니까? 무극인 상태에서 극이 되니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보면 그 어머니 자궁이 원래 태아가 양의 기운이죠. 그게 이제 그 극하기 전의 상태,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 일기가 극함으로 인해서 음양이 나누어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양이 이론적인 거죠. 개념이. 그럼 이 음양은 뭐냐는 거지.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영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음양의 변화거든요. 음양의 변화. 그 음양의 변화는 음이라 하는 거는 있는 상태, 양은 움직이는 상태, 또 양은 나가는 상태, 음은 들어오는 상태. 그죠? 사람으로 본다면 양은 남자, 왜 활동적이니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정적이니까 음의 상태. 이렇게. 그러나 그 음이 고정적인 건 아니다.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게. 음과 양은 음양이 변화하지만은 그 본체, 양 본체도 변한다는 거거든요, 다. 그 개념적인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양과 음의 그 과정에서 그죠? 음양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걸 또 다시 세분화시켜 놨다는 거죠. 세분을 따지면 하늘과 땅인 상태, 음양의 상태는 이제 제가 음양의 그걸 내가 프린트물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음양의 이렇게 구분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상태, 음양의 상태에서 이걸 세분화시켜 보니까 그걸 다시 세분화시켜 보니까 오행과 그죠? 사상이란 게 나온다는 거죠. 그 오행은 천기를 뜻하고 사상은 지기를 뜻하더라는 얘기죠.
그 천지. 그 이것도 결국 또 양과 음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 또 양과 음이라는 거죠. 양과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음양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음양을 세분화시켜 보니까 다시 오행과 사상음 나눠져요. 오행은 그것이 목화토금수라는 것이었고, 그죠? 그 다음 지계 사상에서 보니까 결국은 목과 화와 금수더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사상 4개가 계절적으로 변하다. 그래서 요거는 봄, 여름, 가을과 겨울로 구분하더라,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눠지니까 또 뭐였습니까? 또 나눠지는 게 천지, 천과 지기의 기운의 10개의 천간의 기운과 12개의 지지의 기운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원래 인생을 생왕사절 4개로 구분했다가 그 다음에 12개로 또 나누는 거라. 그 12개로. 그 천간의 10개로 세분화시켜서 나눠놓은 거는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거라 했고, 갑월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각각이 목화토금수로 각각 음양으로 2개씩 해서 오행에 딱 배분되어 있더라. 그 결국 오행을 음양으로 다시 나누는 거죠. 음양으로, 기운으로 나누는 거예요. 목의 기운을, 하늘의 기운은 갑과 을로 양과 음으로 나누어 놨고, 화의 기운을 천간의 병과 정으로 나누어 놓고,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또 경은 양음으로 나눠서 10개로 세분화시켜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의 12개는 아까 4개를 가지고 각 3개씩 3개월씩, 봄, 여름, 봄 3개월 각각 3개월씩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그 12개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12개를 나눠진 거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 해자축 12개를 나눠진. 그래, 생왕사절을 갖다가 결국은 12개로 12운성법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2개 나누는. 그러니까 이 12개가 다시 계속 보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래 결국은 양과 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60갑자라. 그죠? 60갑자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고, 이 60갑자는 뭡니까?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게 이제 60개가 이게 이제 60개가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쭉 천간에 12개, 지지에 12개인데 계속 지지 이 글자 위에 천간의 글자 또 이제 갑을 계속 나가는 거죠. 쭉 나가서 그 다음에 똑같은 글자로 돌아오는 게 60번째 지나면 61번째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래서 60갑자라는 얘기죠. 60갑자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돌아오는 게 다시 갑자기 돌아오더라. 갑자. 그죠?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60갑자란 결국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작용하는 것을 표현한 글로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풀어 헤쳐서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자연을 따지고 보면 음양의 자연을 하나하나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과 우리 그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사상이 형상화되고, 그죠? 천수상지수형이라 안 했습니까? 형상화되고, 이러한 관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10개와 12개로 세분화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60갑자가 만들어지고, 그 60갑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이제 심리도 알아보고,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내는 거예요. 자연은 변할 수 없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 거는 단지 천지의 기운, 작용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여기 이거를 다 이해하고 이제 진도가 나가면 이것들의 성호 천지의 기운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읽어내는 상생상극 노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상생상극인데, 상생상극인데 이 상생상극이 바로 천지의 기운이 이제 서로 이제 작용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그 작용하는 걸 표현을 우리는 상생상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를 만나니까 서로 상생하고,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를 만나니까 상극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이제 해줘서 만드는, 이제 우리 이해를 하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런 과정을 배워 나가는 건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애인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음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음양이 양이 뭐고 음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행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행의 기운은 음양이 변화하는 과정을 5가지로 나누는 거라 했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오행은 기운적인 것이라고 했고, 사상은 형상적인 것이라고 했고, 그죠?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의 기운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목의 기운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그럼 실제적인 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의 기운은 어떤 거예요? 뭐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것일까요? 목의 기운은. 기운이라고, 여기서 기운을 보이지 않는 거라 하는 거는 우선 하늘의 기운을 하는 건 생각, 마음,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운을 느끼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엄살한 기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양기가 확 쬐면 어때요? 그죠? 거기에 또 온화한 기운, 완전히 이제 그런 기운들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천에 하늘에 이제 목의 기운은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볼까? 이거잖아요. 근데 뭐가 그게 보여집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졌잖아요. 근데 단지 내가 느끼게끔 해주잖아요. 뭐, 백수가 올해 동기 딱 재놓고, 내년에 내가 뭐 한번 해봐야지. 딱 그 목의 기운이잖아요. 이런 거다 얘기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뿐일 수도 있고. 근데 내년에 가서 뭔가를 시도했어. 그럼 시도했다면, 그건 뭡니까? 시도했다면 지기의 목이 실행된 거죠. 지기의 목. 그러니까 천간의 오행의 목이란 것은 보니까 그냥 생각과 마음 속에만 있더라. 그게 이제 기운이라고 표현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하더라. 뭔가를 시작했어. 그러면은 지기의 목의 기운이라고 이야기 표현을 한 거죠. 이걸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목에까지입니다. 또 화라면, 화면은 분산하고 나가고 뜨고 뭐 가볍고 시끄럽고, 화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그렇다면 지기의 화는 또 어떠냐고요?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태양에 비치고, 이런 것들이 전체를 빛이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따뜻한 거 느낄 수 받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땅에서의 지기에서의 기운은, 화는 어떻습니까? 따뜻함을 느끼고, 그다음 꽃을 확 피우고, 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이제 물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이 사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 봄은 봄의 형체를, 세상 만물이 파랗게 만물이 소생하고, 소생 어떻게 막 파란색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게 이제 제 책에 55쪽에 보면 오행 분포도가 분류 분별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얘기 하나 보면, 그다음 갑과 을은, 또 천간의 기운에 갑과 을로, 목의 기운을 갑과 을로 또 나누어 놨어요. 왜? 목은
음양에서 목화 5개로 나눠줬고, 그죠? 사상은 4개로 나눠졌지만 천지의 기운을 또 분별하자니 목에도 음과 양이 있다는 거죠. 그 음양을 각과 을목으로 분별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20쪽에 보면 그거 다 분별해 놨습니다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 간목은 양의 목이고 을목은 음의 목이고 화는 또 병정으로 나눠놨어. 음양으로. 토는 무기토로 양과 음으로, 금은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이제 수는 임계수로 해서 음양을 2개씩 딱딱 작지어 놨습니다. 그럼 천간의 10개에 이것은 음양으로 구분은 어떻게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주 8가지를 열어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어떤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의 각각의 음과 양은 우선 쉽게 하면 음에 비해서 양은 대체적으로 크더라. 기운이 세더라. 왜? 여기서 음양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음은 양에 비해서 비활동적, 정적이고, 그죠? 양은 음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가볍더라는 거죠. 그죠? 또 남성스럽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목이지만은 이 5개 중에서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고 이렇지만 여기서도 분류가 되지만은 천간의 10개 중에서도 양과 음으로 분류해보니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의 목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 분류하자니 결국은 갑목은 양의 목이니까 을목에 비해서 상당히 큰 나무지만 그죠? 상당히 크더라. 그 을목은 갑목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 그러면 자연에서는 어떤 거, 이 전부 자연을 갖다 글로서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갑목은 큰 나무다. 그죠? 큰 나무다. 그 다음에 을목은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화초들이더라. 또 을목이 생긴 게 또 꼬불꼬불 하니까 그러면 뭐 칡나무 같은 뭐 이런 것도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어렵게 따로 음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양이라고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음과 양은 본질은 목이잖아요. 본질은 목이지만은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죠. 기운과 모양새가 다르다. 그걸 요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화 중에서도 천간이 병화와 정화. 이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병화는 큰 태양과 같은 빛을 이야기하고 정화는 촛불과 같은 이런 불, 또 달, 별, 양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거죠. 비춰주는 양은 태양은 굉장히 다 비춰주니까 그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이 이제 정화다. 또 빛과 불을 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이 토에서도 음양은 토는 무기토, 토는 흙이다. 좋다, 흙이다. 그러면 양토는 큰 태사이다. 이걸 자연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음은 그러면 이 기토는 양이 크다 해서니까 요거는 적은 거죠, 규모가. 그러면 큰 태산이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마당이구나, 화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 성향이 예를 들어서 토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음토에 비해서 양토는 상당히 크구나, 태산과 같다. 그만 듬직하겠구나. 음에 비해서 이렇게도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 것을 그대로 이제 비유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양과 그러면 세다, 세금자 쓰니까 세다, 차갑다, 그죠? 음이니까. 바위 이런 것도 이제 형성하는데 경금과 양금과 신금은 규모가 양은 것은 크더라. 신금에 비해서. 이 무쇠와 같더라. 신금은 아주 날카롭잖아. 글자 모양이. 그래서 신금은 요 무쇠와 같은 것을 다듬어 놓은 보석과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오형에 짧게나마 함축해서 내가 드렸습니다. 요것만 한번 보셔도 충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 안에 있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책 안에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골자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래하고 지지의 것도 12개가 돌아가거든요. 이 12개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4개가 지지 거는, 천간의 거는 하늘의 기운을, 양은 양의 것에서 받았는 거고, 세분화시켜 놓고, 음은 음의 것에서 세분화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절은 4계절로 나누어지더라. 근데 달수는 보니까 전부 한 계절에 석 달씩 있더라는 거잖아. 그냥 이제 봄이더라. 봄 한 해, 일단은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1년에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그럼 하루에는 아침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여름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봄은 저기서는 오행으로 목이라고 표현했고, 여름은 화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 봄, 여름으로 올라가는 양의 행위들이,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여름이 지나고 어느 시기에서는 다시 내려가다 하강하더라. 그죠? 그게 이제 바로 금의 운동성이었죠. 금의 운동성. 그러면 금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이더라는 얘기죠. 금의 운동성. 그래, 금의 운동성이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가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의 상태로 돌아가죠. 수의 상태는 겨울이 된 거죠. 겨울. 그래서 겨울은, 수는 물속은, 깊은 물속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각각 나누어 놓은 게 12개인데 이게 12지를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12지는 해당되는 것은 가장 봄에 입춘달이 있는 인달이고, 그죠? 인달. 입춘이 있는 인달. 인, 묘, 진, 사, 오, 미. 그래, 결국 인묘진은 봄에 해당되는 달이라는 거죠. 인묘진의 기운은 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오미의 기운들은 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개 중에 가을에 해당되는 거는 신유술이라는 거죠. 이 글자들이 이제 가을의 기운에 해당되고, 겨울에는 해자추. 이렇게 12개를 분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새, 사람이 살아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12단계로 나누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12 운성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이 글자들이, 그러니 결국은 60갑자를 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60갑자는 갑이라는 글자가 인이 여기 붙거든. 인, 요거와 같고, 을, 병, 정, 무기는 이 토라서 이제 여기가 붙는 거고, 무기토, 중간에 봄, 목화의 작용력을 금수의 양의 작용력을 음의 작용력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기운을 무기토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금과 신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은 여기는 이제 임수와 개수. 자,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에서는 오행에서는 천간의 하늘의 기운의 오행의 목과 또 지기의 사상의 목의 기운과는 분별하는 걸 제가 기운과 보이지 않고 마음적인 것과, 그죠? 그 다음에 현상적인 것으로 이제 이 구분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또 세분화시켜 놨어요. 음양으로. 오행을 세분화시켜 놓은 10개로 세분화시켜 놓은 걸 가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기의 땅의 기운의 12개를 요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개를 요렇게 나누어져 놔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목화, 금수로. 자, 그러면 요 천간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자 같은 목이었어, 그죠? 가벌도 목이라 했고, 임묘진도 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화라고 했고, 병정도 하늘의 기운의 화라고 했고,
또 이것도 좀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럼 결국은 하늘의 기운의 목의 양목은 간목이라 했고, 아까 저기서. 그 다음에 땅의 기운의 양목은 또 인목이라는 얘기죠. 인목이라는 얘기죠. 아까 여기서는 목과 하늘의 기운의 목과 목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세분화시켜 보니까 요 안에 또 하늘의 기운을 각각 음양씩 해서 2개씩 10개가 있는데 그것과 지지의 12개를 또 같은 것들끼리 묶어 본다는 얘기죠. 묶어 보니까